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 후폭풍. 자, 이 중심에는요, 통일교가 있죠. 지금 이 시각 정치권이 이 사람의 입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통일교에서는 본부장이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자, 통일교 2인자,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이죠.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이제 후원을 받은 의원들, 실명을 추가 폭로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임재 변호사, 전재수 해수부 장관 어제부터 이미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지금 윤모 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 윤 전 본부장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재수 장관에게 4천만 원 상당의 현금 상자도 전달을 했고 명품 시계 2점도 전달을 했다라는 진술을 이미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재수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라고 이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궁금해. 이 시기에 그러니까 통일교가 당시 전재수 의원에게 이제 접촉할 이유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일단 돈을 주었다는 사람은 있고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추정 증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줄 만한 동기가 있었느냐입니다.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한데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요. 네. 2018년에서 2020년도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이 철도 전열 한일 해저 터널 구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 한일 해저 터널은 이 통일교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인데 이 터널의 시작점으로 검토돼 온 부산 그리고 그 부산 지역구에 이 전재수 의원이 지금 그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한일 해저 터널 사업을 좀 청탁을 하기 위해 당시에 전재수 의원에게 이런 금품을 청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관계 확인은 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의혹이 어제 보도가 됐고 이남희 기자, 이 보도된 시점에 지금 전 장관은 또 미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이제 귀국을 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미국에서 SNS로도 이거 나 사실 아니다 강하게 반박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시계든 돈이든 10원 한 장 받은 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자, SNS 올린 글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 통일교를 포함해서 어떤 단체에서도 금품 받은 적이 없다. 예. 근거 없는 진술 사실처럼 유포하면 범죄다. 정말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또 지금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렇죠. 예. 또 어떤 매체 기자들하고 만나갖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푼도 10원 한 장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한일 해저 터널 때문에 청탁하려고 했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해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행사장에서 축사했다고 이런 의혹도 제기하는 건데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거취 자리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오늘 야당에서는 전재수 장관의 의혹이 있다면 일단은 장관 자리 물러난 다음에 뭔가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하면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더 또 자세하게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돈을 건넸다는 이 의혹. 특검이요 어제 국수본으로 이걸 입첩시켰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수사는 피할 수 없게 됐죠. 이제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야권에서는 전 장관이 자리 내려놓고 수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고 민주당은요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재판에서 민주당 정치인 실명이 나오는지 이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현직 의원이고. 예. 근데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고 윤호중 의원이 동료 의원이면서 동료 국무위원이란 말이죠. 아하. 너무나 이해 충돌이 직접적이고 예. 일단 물러나서 수사를 제대로 받고 그래서 오늘 이제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어떤 이름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저희도 이제 봐야 되고요. 명단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 이런 것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상식이고요. 오늘 결과를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재수 장관 실명까지 나온 데다가 또 이게 몇 명의 실명이 이제 오늘 재판에서 나올지 가늠조차 안 되다 보니까요. 통일교 게이트다 이런 말까지 붙습니다. 자,
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요. 이 대통령의 하랩이라도 못 막는다 이러면서 지금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남희 기자 보니까 대통령실 통해서 대통령이 또 지시를 내렸어요. 자, 뭐라면은요. 이제 어제는 이제 위법 단체는 해산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오늘은요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종교 단체 연루 의혹이 있다면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 오늘 아침에 핵심 참모들과 9시 15분 모닝 티타임에서 언급한 얘기로 취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생각은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뭐 이거를 잘못했다고 감추려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일단은 오해부터 불식시켜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뭐 접근하려고 했더라도 사실 한번 규명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개인적 일탈이 있었다면은 네. 그건 끊어내고 가야 된다. 한번 따져보자. 이런 취지의 어떤 지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으니까 이게 국수본 주도로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는 진행되겠죠. 그런데 이첩 시점을 놓고는 비판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 의혹을 이미 8월 달에 진술했는데 지금까지 뭐 한 4개월 가까이 그동안 특검 뭐 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렇죠.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은요. 어떤 진술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의혹 제기를 담고 있을 때 모든 그런 진술들을 다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중에서 사건과 관계성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사건이나 한다면은 그 역시도 새로운 사건으로 인지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는데 네. 지금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인사들 역시도 이런 금품을 받았다라는 것은 충분히 뭐 이첩을 하든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하든 특검이 담당하든 이첩해서 국수본이 하든 누군가는 수사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늦장 대응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듣고요. 그 관련해서 뭐 단순히 뭐 진술이 구체적이진 않았다. 보다 수사를 개시할 만한 그 단초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 특검 측은 반박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네. 과연 이제 수사 기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진술 정도가 있었는데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전재수 장관은 강하게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 의혹에서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에게도 접근했다 이런 취지의 녹취가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그 녹취가 뭐 건진법사 재판에서도 재생이 되기도 했는데 예. 그 녹취에는 그러니까는 뭐 김건희 여사 쪽 관련된 얘기도 나오지만 여야 상관없이 우리가 접근을 했었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이제 재생이 되기도 한 거고 특검이 확보를 한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표 시절 측근이었죠. 정진상 실장 측에도 어프로치 뭐 접근하려고 했다라는 발언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진상 실장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통일교 그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밝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측도 지금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게다가 이게 특검이 알고도 뭉갠 거 아니냐 야권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요. 바로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특검은 윤 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8월에 확인하고도 4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어제서야 경찰 국수본에 이첩했습니다. 7년이라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끝나려면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전재수 장관 구하기를 위한 특검의 편파적인 플레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이 이제 전 장관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금품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2018년 이 무렵이 맞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이게 이미 만료됐거나 아니면 임박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야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특검이 진술 확보도 8월에 했고 근데 11월 지난달에서야 이제 내사 번호만 부여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이제 한 8월쯤에는 권성동 의원 수사는 들어갔고요. 법조계에서는 이거를 지금 뭐 이제 야권은
입장 이첩이다, 편파수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법조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2018년도에 뭔가 금품이 오고 가고 그에 따른 청탁이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건 맞습니다. 지금 진술이 있었던 것이 4개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수사에 착수해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늦게 이첩을 하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저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임박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딱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분은 보통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뭔가 금품을 주고 이어서 어떤 청탁을 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그 관계가 만약 쭉 유지되었다면 공소시효가 지금 임박했다, 만료됐다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재판에 관심이 또 쏠리는 거는 윤 전 본부장이 불과 닷새 전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실명 거론해도 되는가, 파장이 있을 거라 고민이 된다라면서 언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취재진, 우리 언론도 지금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초에 4시 정도 시작하는 걸로 알았는데 4시 1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 본부장이요, 민주당도 접촉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정말 실명을 얘기할 건지 어느 정도 정확까지 얘기할 건지 관심이 쏠려서 오늘 기자들이 굉장히 몰렸거든요. 이제 춥다 보니까 별도 중계 법정을 설치하고 중계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다른 법정에서 기자들이 볼 수 있게 하도록 네. 그런 것들을 하는 또 그 취재진 물리자 법원 중계 법정을 설치했습니다. 저게 생중계는 아니고 이제 녹화 중계처럼 해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정치권 또 언론이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색 정장을 입고 지금 입장하는 윤 본부장의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아마도 이거는 지금 과거의 지난번 화면이고 화면이죠. 지난번의 화면이고요. 그 앞으로 보면은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후에 이제 최후 진술에서 이제 윤 본부장 발언이 나올 텐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통일교 의혹은요. 저희가 계속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